이번에는 태생적인 동작 형태인 베이스 버브 원형 동사입니다. 원형 동사는 태생적인 동작 형태임을 말하고 분사는 동작 형태의 어떠함을 구문해서 꾸며준다고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원형 동사가 문법에 쓰이며 보여주는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대하는 듯한 원형 동사는 통사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쓰이고 있지만 이 위치에 원형 동사가 온다 정도의 해명이 일반적인 문법 분석입니다. 예문 1에서는 지각동사 뒤에 원형 동사가 쓰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예문 2의 경우는 현재 분사라서 원형 동사가 쓰인다고 봅니다. 예문 3에서는 사역동사 때문에 원형 동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예문 4도 사역동사 때문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투부정사에서 원형 동사가 쓰이는 것으로 분석해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또 명령문에서와 기원문에서의 원형 동사 사용은 표층적으로 주어가 있고 없고 차이뿐입니다. 예문 7은 조동사 뒤에 원형 동사가 선택된 것인데요. 예문 8의 경우는 종속절에서 조동사도 없이 not 뒤에 원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또 이 구문들에서 is의 원형이 be이면 이 동사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원형 be와 그것의 현재형 is가 변별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예문 9와 10의 경우도 그렇고 통사적으로 특정의 위치에 원형 동사가 주어지는 것임을 나열해본 예문들에서 화자가 원형 동사로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표현 의도에 적용한 것으로 보고 한 단어 한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원형 동사에 대한 문법적 어떠함은 이 위치에 원형 동사가 온다 정도의 해명이 일반적인 문법 분석입니다. 본문 1의 that 이하 종속절을 보면 주어가 3인칭인 시인데도 동사는 go가 쓰여 있습니다. 예문 1에서 종속절을 단독 구문으로 볼 때 인칭에 따른 동사 어미 변화에 충실했다면 표현 1처럼 go즈가 쓰여야 하고 부정적 표현이므로 이처럼 does not go가 되어야 합니다. 또 시점상으로도 과거 상황이므로 did not go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본문 1은 원형 동사와 부정어 not이 조동사도 없이 쓰였습니다. 예문 1과 2를 비교해보면 go는 두 구문 모두에서 원형이므로 동작 형태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석에서 나타난 의미 차이는 did가 있고 없고에서 비롯된 것이 되는데 do가 펼침 드러냄을 보게 하다라는 개념으로 구문에 작용한 것임을 수용하면 did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did의 유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1은 가는 동작 상황 펼쳐짐이 없었을 경우이고요. 2는 가는 동작 상황 펼쳐짐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두 구문의 우리말 해석에서 보면 2에서는 과거 동작으로 나타냈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예문 1에서의 우리말 해석은 종속절에서 한다거나 했다는 정보를 내포하지 않고 있어야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문 3, 4, 5는 그 같은 정보가 없는 구문들입니다. 예문 3의 표현에서는 주절의 동사가 권장하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that 이하의 표현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이미 했던 동작이면 권장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문 4에서도 주절 동사는 제한입니다. 이 제한 동작의 대상 역시 현재 하고 있거나 이미 했던 동작이면 해고되고 있거나 해고당했다라는 의미이므로 제한의 표현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문 5 역시도 주절의 제한 동작 대상이 되는 것은 현재 혹은 과거 동작이 아니라 동작의 태생적 형태, 즉 동작의 모양새뿐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3, 4, 5 종속절의 원형 동사들이 3인칭 단수나 현재 시제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형 동작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원형 동사가 행해지지 않은 동작 형태로의 꾸밈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본문 2의 해석에 따르면 내일 희는 거기에 있어야 함이 당연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어야 함에서 생각해보면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적 상황이 유추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종속절에 쓰인 비동작은 아직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행해질 동작을 표현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원형으로의 be가 쓰여 있을지라도 명령형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의무조동사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문 1과 같은 표현 형태를 두고 종속절의 원형 동사 be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should는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화자의 견해를 드러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슈드의 생략으로 보는 이 현상을 생각해보면 슈드를 생략해도 같은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형 동사만으로도 그 같은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어줍니다. 슈드의 작용 개념이 동사 be의 작용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종속절에 부가된 that 이하 be attended the meeting은 거기 있게끔 되어 있다, 즉 있을 수밖에 없다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형 동사가 보여주는 의미 지정에는 그 원형 동사에 해당하는 동작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화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 기능에 따른 작용 개념이 잘 적용되고 있는 주음 명령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작 형태로의 표현이 기정사실화하려는 선택임을 보겠습니다. 본문 3은 왕이 that 이하를 명령한 표현입니다. 주절의 동사 오어더의 대상은 that, 즉 she be banished 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왕의 요구는 she에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속절의 상황은 의미적으로 that에 의해 분명함으로 단정된 것이고 형태적으로 she be banished라는 구문을 이끄는 보문소로 관계하고 있으므로 동사 오어더가 보문소 that를 대상 삼아 동작을 끼치면 대상 that는 심층적 발화 메커니즘에서 수동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펼쳐진 일과 같은 방법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she be banished는 상황 부가부의 요소로 앞 종속부에 나타난 심층적 수동화 상태를 구체화해주는 상태 보충 구문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she는 상황 부가절 안에서의 주어격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왕의 오어더를 직접 받은 대상격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절의 be는 왕의 주문대로 실행에 옮겨질 동작 형태가 아니라 왕의 주문에 따라 펼쳐질 상황 속의 동작 형태, 즉 기정사실화될 동작이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본 원형 동사는 그렇게 되어짐이 분명한 동작 형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선택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형 그대로가 부가부에서 대상화됨을 보겠습니다. 지각동사 쏘가 쓰인 본문 4의 표현은 종속된 부가부가 수동화된 표현인데 이것을 이처럼 능동구문화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1과 2에서 쏘 이하에 나열된 더 인도우 플러스 비 브로컨과 존 플러스 브레이크가 의미상으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종속절을 이루고 있다는 듯이 분석합니다. 그렇지만 심층 현상으로 펼쳐진 3과 4 구조에서 보듯이 심층적 구문 구조상으로 더 인도우와 존은 주절 동사 쏘의 심층적 사역을 당하는 표적 대상이고 비 브로컨과 브레이크는 상황 부가부의 요소이므로 서로를 주어 플러스 동사 관계로 작용하는 듯한 분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펼침 구문 3과 4의 분석에서 보면 더 인도와 존은 비 브로컨과 브레이크의 행위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절 동사 쏘의 동작을 당한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어휘의 통사적 관계가 대상 플러스 구체화 동태 관계이고 임의적으로도 그렇게 수용되어야만 합니다. 피동의 대상 주어는 표층 구조상 주절 주어에게 동작을 당한 것이므로 심층적으로는 수동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수동적 처해짐을 구체화하고자 하나의 상황으로 유추해서 it가 지정하는 것이고 3의 비 브로컨 바이 존과 4의 브레이크 더 인도는 그것에 대한 구체화이므로 예문 3의 더 인도와 비 브로컨, 4의 존과 브레이크의 관계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아닌 비결속 상태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형 동사들도 add, ing, 투부정사의 그것들처럼 그 나름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고 심층적으로는 it 워즈의 대상으로 선택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3과 같은 구문으로의 표현 의도는 화자가 본 것이 창문이고
그 창문이 깨어지는 동작 형태를 구체화하고자 함이 됩니다. 4. 구문으로의 표현 의도는 화자가 본 것이 존이고 존이 창문을 깬 동작 형태로 구체화하고자 함이라는 변별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사역동사와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역동사 뒤에도 반드시 원형이 선택됩니다. 본문 5 같은 표현을 사역 구문으로 규정 지우는 것은 화자가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끔 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펼침 1의 구조에 따르면 메이드를 당한 상태가 고우되어라는 표현입니다. 화자가 허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동작 형태가 바로 고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1의 구조에서 나타난 사역성이 본문 5의 표현을 사역 구문으로 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에게 어떤 사역을 시킬 때는 해당 동작 형태만 말해도 충분할 것이므로 따라서 모든 사역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이번에는 명령문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6은 명령문인데 명령 시점에서 창문은 닫혀 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발화한 셔트는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이고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을 실행되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셔트 동사에 그렇게 되어짐이 분명한 동작 형태라는 역할 개념을 적용해보면 그 개념이 선택되어 명령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해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을 되어진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표현이므로 명령으로서 청자에게 인지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있는데도 명령으로 인지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 형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선택어로 원형 동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명령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고 표현 1에서 존재 동사 B도 원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구문의 맨 앞에 주어처럼 주어진 유 역시 동사 B의 동작주로 호칭된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있을 법한 화자의 사역 대상으로 쓰였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정문에서 보겠습니다. 1과 3에서의 해석된 의미를 보면 내가 새였으면과 내가 새이면이라서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이전에는 새가 아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현실을 바탕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사는 어휘의 개념적 역할 기능만큼 다릅니다. 자기가 새일 수 있었음을 추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 구문들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로 변별되기에 충분합니다. 위의 구문 모두가 if의 역할 기능인 혹시 여부로 비슷한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혹시 여부는 실상적 가정을 하거나 추정적 가정을 하고 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5 구문에 쓰인 동사 be 대신 6처럼 현재형 am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절에서 am이 사용되면 셀은 없어지게 됩니다. 셀은 실제로 하게 된다라는 화자의 견해로 주어의 동작 수행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5는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 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룰 모습을 표현하는 be가 쓰일 수 있지만 6의 경우는 am이 유형 고정의 기능에 따라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화자의 견해는 마무리됩니다. 예문 7은 주인을 바라보는 독의 생각을 화자가 be와 were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if로 지정해서 전제시킨 앞 구문에서는 원형 be를 말함으로써 지금 실제로는 주인이 거지는 아니지만 만약 거지라고 하더라도 라는 가정을 합니다. 즉, 현재 시점으로의 추정화입니다. 독이 주어로 쓰인 주절에서는 유의를 선택해서 화자의 견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as if 종속절에서는 were가 쓰였는데 지금 주인의 신분은 왕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의 행동은 원래 주인이 왕자였다는 듯이 자기 주인을 보살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보는 과거 시점으로의 추정, 즉 당시 상황을 구성해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원문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8을 직역하면 여왕을 구원해 달라는 표현이 됩니다.
상대가 하나님이라서 의미적으로 기원문이지 형태적으로는 일 같은 주어가 있는 명령문입니다. 원형 동사 save를 다른 분사들처럼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원형 분사로 보면 같은 의미상의 주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화자 플러스 원함에 해당하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심층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혹은 과거, 미래라는 시제에 국한되지 않는 바램의 동작이어야 기원문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원형 동사가 기원문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에 대한 기정사실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오와 같은 표현 형태는 도치 구문이라는 문법적 구분이 주어지고 있지만 도치라는 의미 규정은 주어와 대상이 동사를 두고 서로 위치 이동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문 5에서의 live the king 역시 심층적 구문 분석에 따르면 주어의 바램에 대한 상황 부가의 요소일 따름입니다. 이 기원문이 도치되었다면 원문은 6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원된 6의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라면 원형 동사가 쓰였으므로 1구문에 비춰볼 때 왕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간접 명령문이 되고 맙니다. 왕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의 말이 왕에게 명령하는 형태로 발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다음 7의 심층 구문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펼침 7에서 보면 오랜 세월의 지속을 화자는 원했고 그런 원함을 받은 긴 세월이 더 킹을 살아가게 만들 사역 주체가 되는 셈인데 이 사역 주체 롱을 맨 앞에 먼저 발화한 것이 5의 기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문 형태를 구문 도치로 변별하는 것보다는 7을 심층에 둔 5 구문 자체가 기원의 의미를 표현한 형태라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본문 9는 is를 두고 양쪽에 동사 원형이 쓰인 구문입니다. is 동사 앞에 주어절이 두로 끝나면 보어에는 동사 원형이 쓰여짐을 볼 수 있는데 이 현상도 원형 동사의 역할 기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출해본 심층적 역할 개념 드러냄을 보게 하다를 주어절에 두에 적용하면 is 동사를 두고 앞과 뒤가 주어절 이퀄 보어구이므로 보어구에 표현되어야 하는 펼침 드러냄의 동작 구체화는 해당 동작이 기정사실화만 되는 원형 동사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is 동사 앞에 주어절이 did로 끝난 일의 경우에도 보어의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is 앞 주어절이 두로 끝난 것이라서 보어구의 원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의 역할 개념에 따른 펼침 드러냄을 보게 함을 구체화해줄 요소로 원형이 표현해주는 동작 형태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보어로 선택해서 부가 서술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문법적이게 됩니다. 이것은 is를 두고 앞뒤가 시제상으로 혹은 형태적으로 동격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is의 역할 기능인 유형분간에 맞게 보충되는 서술 자료가 원형이면 충분해서 생겨나는 문법 현상입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공통의 역할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원형 동사는 태생적인 동작 형태 표현형입니다. 둘째, 원형 동사의 표현적 역할 기능은 동태 제시입니다. 셋째, 원형 동사로의 동태 제시는 그렇게 됨에 기정사실화를 의도한 표현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원형 동사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원형 동사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